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업 지수와 PMI 그리고 고용 추세 지표 자체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시장도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무디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이 2030년까지 1,9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분석치를 내놓기도 했고요. 미국 일자리 법안으로 23년 초까지 질병으로 상실한 800만 개 일자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동시에 바이든 재임기 시기에 1350만 개 일자리를 증가시킬 거라고 예상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또한 서비스업 PMI 부분이 예상치 상회했고요. 제조업 생산 확대와 민간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안정 추세가 접어들어서 이 정도는 또 방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인민은행 음보감회 주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규제 초안이 발표했다라는 내용과 달러 인덱스 추이가 92.58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3월의 미 고용 지표에 이어 서비스업 호조가 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영국의 2단계 봉쇄 완화 발표로 파운드와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지는 것이 하락의 요인에 작용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펙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란 핵 관련 합의가 6월 달에 재개될 수 있다고 해서 유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김병욱 의원이 4월 9일 기준으로 가상자산법 세미나를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코인데스크 코리아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공동 주최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 좋은 소식이 뭐 나온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세미나 부분에 대해서 열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산더미인지라 그게 처리까지 되는 것까지를 봐야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인 좀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측면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NFT 인기에 사기꾼도 늘었다. 뭐 2017년도 ICO 대비 때도 뭐 마찬가지죠. 뭐 복제 NFT, 가짜 NFT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결제 수단 페이팔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 페이팔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 복사 믿다간 돈만 날린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흔히 알려진 단어이다. 돈만 넣어두기만 해도 돈이 불어난다라는 의미인데 돈 복사만 믿고 쉽게 투자하려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으로 3월달 지나간 3월달에 대한 또 정리 부분을 또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트위터 언급 순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순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가 아무래도 앨런 머스크의 영향으로 3위까지 올라왔고요. 에이다, 뭐 BNB, XRP, 링크, 뭐 폴카다, 칠리즈, 케이크, 뭐 비체인 등등 있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캐나다 자산 운용사 분미 첫 비트코인 뮤추얼 펀드를 출시한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비트코인 펀드의 커트 맥 알파 CEO가 캐나다 투자자들이 자사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비용 측면이 효율적인 다른 옵션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CI 갤럭시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며 수수료의 0.9% 예, 시리즈 A 상품을 개인 투자자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뮤추얼 펀드라는 것은 유가증권의 투자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로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 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가 맡겨 운용 수익을 극대화시켜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창업자가 향후 이더 중심의 펀드를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온 게 있고
그리고 D-하이브가 4월 14일날 퍼블릭 세일을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과 싱가포르 통화청이 암호화폐 투자 상품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통화청 입장에서는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멘트밖에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를 더욱더 가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트위터 CEO가 사토시 나카모토 생일 축하 포스팅을 공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트위터 CEO 제토시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의 사업 규모가 앞으로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코인과 같은 부분이 겹쳐져 있는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으로 조셉 영이 김치 프리미엄 폭발 꼭지 시그널은 아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의 부가 설명도 팩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K 원래 창업자가 월마트 비트코인 구매 중이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월마트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 5월 18일 전후로 분기회계 보고서 해당 내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테더 폴카다 쿠사마 네트워크 기반의 테더를 출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폴카다 쿠사마 네트워크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되겠는데 얼마만큼 발행을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많이 소화시킬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엔 트론이 제일 많이 소화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뭐 이더는 뭐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테더도 최근에 많이 또 급등이 나오는 시점에 자주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트론 네트워크에서 또 12억 테더 신규 발행이 있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추가적으로 또 구매를 했다라는 내용에 또 그만큼 자금이 또 영향을 받아서 호재로 또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또 돈을 넣었겠죠. 그래서 그 영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파워레저에 대한 트윗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레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워레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으로 아마 작용이 될 거라는 파워레저 공식 트위터 내용에서 가지고 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후오비 코리아 테더 원화 매매 거래량이 40%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테러 거래량 증가는 자산 중에 가격이 안정적인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동성이 심한 가상 시장에서도 저렴하고 신속하게 자산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와 연동되는 테더의 특성을 달러 투자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월의 테더값은 1250원으로 치솟았으며 2월 대비 10%가 넘는 것으로 보여줬다. 전세계 거래소에서 테더마켓 거래량을 가장 높은 만큼 거래 안전성을 높게 판단한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테더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거래량 증가는 디파이 와 그리고 테더를 예치해서 이자받는 방식의 스테이킹 부분에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로금리 시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자 해서 여러 개미 투자자들이 이쪽에 좀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후오비 코리아 대표가 테더의 원화마켓 매매 거래량이 40% 증가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 안 팔고 축적 중이다 라는 부분인데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내용을 미친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친듯이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조만간에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죠. 네, 다음 주면 상장을 합니다. 근데 코인베이스와 또 채굴 회사가 이미 상장이 된 회사들도 꽤 있죠. 근데
채굴 회사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렇게 가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져 있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함부로 판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채굴기로 오히려 더 많이 늘렸습니다. 늘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래서 앞으로 코인베이스까지의 이제 명확하게 상장이 끝나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식의 영향이 코인과 영향과 합쳐져서 주식이 먼저 영향성이 안 좋아지면 코인도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따로 갈지언정 내려갈 때는 거의 유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많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가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지도 우리는 좀 더 깊숙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킬 리브리엄의 이오스 기반 스테이블 코인 네이티브 유틸리티 토큰 비트파이넥스에 상장이 됐다라는 소식과 2017년도 12월 달과 비교할 때 전 같은 메이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비고의 300원의 닉네임 레벨 33이 되신 분이 본인의 생각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각종 메이저 코인들은 3배에서 10배까지 수익권을 가져갔는데 당시 다른 점은 비트코인의 가치이다. 당시 블록체인 코인 자체가 사기 취급을 받았고 채굴자 또한 군중 심리에 매도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코인 하락과 동시에 알트를 구매를 했다. 이제 비트코인은 정말 미래 가치가 대변했고 굳이 무리한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늘리기보다는 비트코인 현금화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매우 위험한 자리일 것 같다. 뭐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맨이 바라보는 시점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4월 달에 좋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시황도 좋고 그리고 추경 부분도 미국의 추경 부분도 상당히 좋은 소식도 남아져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4월 달에는 추가적인 4-5가지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커뮤니티에 미리 또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비트의 도미넌스 추이가 앞으로 계속 하락기 부분으로 완벽하게 기울기가 이제 꺾였기 때문에 한동안 여기서 반응이 나온다고 해도 계속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추세가 한동안은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마다 4월 달에도 좀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4월 달에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몇십 %씩이라도 좀 챙겨 먹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비트코인이 한동안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의 패턴은 어떻게 됐냐. 원래 BTC 마켓에 있는 이쪽의 거래대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업비트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지만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거래량이 좀 붙어졌던 이유는 비트코인에서 스위칭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을 팔기에는 더 저점에서 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마켓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스위칭을 해서 이쪽으로 좀 들어왔죠. 그래서 그 물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펌핑이 나와준 겁니다. 저번에도 미친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1,500만 달러 추가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개수로 하면 253개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4월 5일자 기준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 올라왔던 배경은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영향성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가격 프리미엄 붕괴에 ETF 카드 꺼냈다. ETF 전환은사 100%라고 되어져 있죠. 즉 과거에는 신탁으로 통해서 계속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서 충분한 수익을 냈지만 지금은 ETF가 나오면서 ETF 쪽으로 좀 더 쏠려버렸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일부 투자자분들은 그만큼 고위험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좀 더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ETF를 좀 더 선택했던 비가 높고 오히려 비트코인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대적 대비 ETF가 좀 더 쏠린 배경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쪽이 오히려 광고를 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생각과, 그래서 여기에서도 최근에 신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뭐 그레스케일이 뭐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계속 뭐 구매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불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물을 누가 사줄 수 있냐, 즉 기업인데 그 불씨가 앞으로 금융권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얼마만큼 더 많이 사줄 수 있냐에 대한 기대감인데, 테슬라가 이제 그 다음이 계속 조금 더 추가 구매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나머지 기업들도 좀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신탁은 조금 더 인기가 시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여기에서도 신탁 상품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판매가 막히고 연 2%의 수수료가 붙지만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일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활발한 거래 시장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35% 이상 가격 프리미엄 이상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지금 GBTC 하락의 이유는 투자 관심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관 내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시장이 경쟁이 되어가고 있다. 오스프리 비트코인 펀드, 캐나다 비트코인 ETF 등 노출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고 있고, 미국 내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까지 높아지자 GBTC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했었을 때 상대적 대비 이게 GBTC가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ETF 승인에 대한 6개 기업의 출사표라고 있는데요. 뭐 위즈덤, 그리고 바네크, 퍼스트 어드바이저 등등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ETF 추이가 앞으로 뭐 비트코인에게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ETF가 아예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현물을 누가 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있는 타자들이 있어줘야지 지금의 시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패턴의 요건이 아직 남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도 최근에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미국 시황만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돈의 풀리는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가 앞으로의 주가와 코인가에 대한 관계도가 점차 어떻게 보면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채굴에 어떻게 보면 코인에서 있었던 회사들이 다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면 당연히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주식이 안 좋아질 때 같이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최근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비트코인하고 나머지 코인들이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을 보고 마무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이번 2021년도의 시가총액 추이의 순위가 좀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권만 봐도 유니스왑이 좀 들어오고 폴카닷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XRP에 대한 상승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번 시간 거를 좀 참고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전체 코인 시장에 대한 거래량 추이가 늘어날수록 XRP한테는 더더욱 좋은 형태로 나올 것 같다. 그 대신 기본 베이스 사업이 잘 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배제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장 기반으로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장 때는 기술 부분이 적절히 아주 조금만 흐름의 개념 정도까지만 가는 것이지, 그게 100%또 따라가진 않거든요.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시총 부분에 있어서 시총이 낮았던 코인들이 대부분 중형급 코인과 가격이 동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형급와 대형급 이주에 있는 이 코인들에 대한 시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와 여기가 같아졌으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쉬어가는 건 좋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었을 때 이 물량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도미넌스 추이가 내려가고 있는 게 가파래졌다라는 것은 다 중대형, 소형으로 다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한 포인트를 명확하게 잘 보고 대응을 하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4월달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한 지갑을 두둑하게 챙겨갈 수 있는 조료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여유롭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도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런 점과 앞으로 코인베이스가 어떠한 역할을 많이 보여줄지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까지로 이야기를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팁을 계속 주세요. 코인을 몇 개 좀 찝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 구독자님이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게 부담이 아니고 지금은 무얼 사든 다 오르기 때문에 제가 찝었을 때 이게 같죠? 맞죠? 이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성도 없고 그게 찝을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건 그냥 대세장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도 오르긴 하는데, 여기서 올랐을 때 얼마만큼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빨리빨리 스위칭을 해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전략이 있겠죠. 갈아타서 수익을 많이 챙길 것이, 아니면 좀 더 수익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진득하게 들고 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잘 노려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 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소형 코인은 이제 몇 천억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찾고 추리고 해서 A다급만큼 주목받고 올라가는 코인이 한두 개 정도는 있겠죠. 옛날에도 불장 때 그런 한두 코인들이 갑자기 넘사로 뛰어오르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기에는 너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그건 포기하자고요. 그러면 중형과 대형이 있겠죠. 그럼 중대형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내려갈 때 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좀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소형이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중대형에 맞추는 게 맞을 거고요. 공통사항은 개수가 줄어들 코인들, 그거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과 똑같아요. 주식의 발행수가 있는데 유통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라고 칩시다. 예, 1000개라고 하는데, 아니 1000만 개라고 칩시다. 1000만 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0만 주 자체에서 500만 주가 대주주가 갖고 있고, 뭐 시중에 100만 주는 또 누가 갖고 있고 300만 주가 또 누군가가 또 갖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유통수는 200만 주밖에 안 되겠죠. 이런 거를 좀 찾아서만 해도 빨리빨리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아직 못 올라간 거를 찾던지, 예, 아직 못 올라간 거를 찾던지, 아니면 시중에 코인의 개수가 없는 걸 찾던지, 자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무리수가 있긴 하겠지만 자산을 두 개로 나뉘어서 중대형의 하나의 딜을 던지고 소형의 하나를 딜을 해서 그것에 따른 승부 딜을 던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뭘 찍어도 어차피 욕하실 분들은 욕을 하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어차피 아무거나 찍어도 오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찝어서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패턴만 찝어드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따로 뭐 몇 개를 찝어가지고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먹을 건 많다. 이런 거 부분 조금만 더 검색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으로 뭐 굳이 언급을 드린다라고 하면 뭐 ABC 같은 경우가 상대적 대비 덜 올랐죠. 가볍죠. 네, 2100만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덜 오르기도 했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먹고 나오는 전략, 뭐 이거를 뭐 계속 뭐 들고 가라,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라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